네, 이번에는 매달 한 번씩 들어보는 K리그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한 달을 되짚어보는 서건 기자의 공스토리, 대구 MBC 스포츠 전문 기자 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축구 시즌도 막바지죠? 네, 뭐 앞서 날씨도 들으셨지만 네. 쌀쌀해진 만큼 이제 시즌도 종료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네. 말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스토리도 이제 한 번 정도 남은 건가요? 이게 뭐 다음 달 이맘때쯤 사실 우승 소식을 들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네. 뭐 길어진다면 12월까지도 이어질 수 아. 있지만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아마도 다음 달이면은 이제 공스토리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산술적으로 보면은 다음 달 6일이나 13일, 한 13일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승 소식이요? 현재 승차를 보면 한 42라운드쯤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진짜 많은 굴곡들이 있었던 시즌, 특히 시즌 막판 쉽지 않은 도전도 있었지만 지난 상주전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 상주전 승리와 함께 좀 우승에 대한 가능성,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지난달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 바로 경기가 이 충주전이었는데 네. 사실 충주전은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어요. 뭐 중계방송도 같이 서상국 아나운서 했지만은 이날 경기 뭐 시즌 가장 못한 경기라고 평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경기였는데 이날의 안 좋았던 경기력을 그 다음번 상승세였던 안양을 잡으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안양을 상대로는 사실 첫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네. 안양한테는 역대까지 통산 승리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어진 경기가 바로 상주전이었습니다. 1, 2팀이 이제 상주와 대구가 승점은 같이 골득실만 상주가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날 경기에서 대구FC는 올 시즌 뭐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취골,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을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해야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과 함께 상주가 흔들렸고 후반에는 이제 조나탄 선수가 3골을 몰아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5대1로 정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뭐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 조나탄 선수의 장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그 우와. 속도에서도 앞서고 또 킥도 아주 좋았던 굉장히 깔끔했던 득점 장면입니다. 네. 물론 상주도 이제 뭐 4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페널티킥 상황에서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했지만 한 골을 이제 득점하면서 4대 1로 추격을 했지만 이미 뭐 따라잡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예. 이 경기 승리와 함께 그 대구FC 상승세를 확실히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어진 경기가 경남 원정이었거든요. 네. 경남 원정도 항상 좀 쉽지 않은 경기예요. 그렇죠. 그 창원 축구센터에 가면 많은 팀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기인데 경남전에서 먼저 선취골을 내주고도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네. 또 이어진 안산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바로 지난 수요일 경기였는데요. 안산도 이제 뭐 경기력 자체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지만 안산에게도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나탄 선수가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그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문기한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고요. 네. 이영진 감독도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거듭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영진 감독, 문기한 선수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면, 이런 면을 잘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지 준비 기간에 좀 시간을 조금 거기다 쏟을 생각이에요. 매 경기 일단은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가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어떤 경기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끼리는 일단 그냥 자력 승격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군요. 특히나 그 지난달에 소개해 주실 때는 1위였던 상주 상무를 상대로 대승 5대1 이런 건 참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3득점 경기가 한 4번 정도 있었고요. 5득점 경기는 이 경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대구FC가 통산 기록을 놓고 봐도요. 2004년에 인천을 상대로 5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네. 가깝게는 2013년 울산을 상대로 5대3으로 승리를 거둔 기록과 함께 3번째 5득점 경기를 성공했습니다. 그중에 네. 3골을 조나탄 선수가 그렇죠. 또 기록을 했고요. 예, 이제 지난 34라운드 안양전부터였죠. 이제 각 팀과의 마지막 경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안양, 상주, 경남, 안산까지는 올 시즌 맞대결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 정규 시즌 맞대결이 끝나가면서 물론 홀수 구단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뭐 한 6경기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그 이번 주 말 38라운드는 대구FC는 경기가 없고 다음 주가 이제 고향전입니다. 고향전부터 마지막 6경기를 치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고향전이 좀 쉽진 않아요. 고향도 중위권에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고
또 상대 전적에서도 올 시즌 1승 1무 1패를 거뒀던 만큼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경기가 이제 수원, 서울과 10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이제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위권 팀들이다 보니까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하죠. 이긴 팀이 진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경기인데 그렇죠. 이 두 경기에서 특히 수원한테는 올 시즌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부천과의 홈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원정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과 충주전인데 이때쯤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천과의 경기가 이제 11월 중순에 홈에서 펼쳐지는데 이 경기에는 좀 우승 세레모니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우승과 자력 승격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쨌든 1위 그렇게 바라왔는데 현재로서 1위 팀 대구FC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실 올 시즌 뭐 전력상으로 1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예측도 있었어요. 상위권은 충분히 형성할 것이다. 하지만 상주, 또 서울 이랜드 이런 팀들이 굉장히 전력이 좋았고 또 수원 같은 경우 올 시즌 다크호스라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도 사실 수원이 좀 가장 걱정되는 상대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수원을 좀 잘 견제를 해봐야겠군요. 근데 아직까지 시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K리그가 아니라 챌린지 팀 그 올스타 선수들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예, 좀 다소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이 올스타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선발전, 평가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네. 그 모 방송국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예. 축구를 예전에 했던 선수들을 다시 이렇게 뽑아서 네네. 축구 선수의 꿈을 갖게 하는 뭐 취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 보여야 또 시청자들한테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팀을 소개할 수 있어서 여러 경기들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서울 이랜드나 또 그 성남과 경기도 했었고 FC 서울과도 경기를 했었는데 그런 팀들과의 경기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K리그 선수들, K리그 챌린지 선수들을 각 팀마다 차출을 해가지고 평가전을 펼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있었던 여러 K리그 팀들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앞서 펼쳐졌던 경기들은 대부분 그 팀들이 원했고 또 2군 선수들 아니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펼쳐졌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사실 리그가 펼쳐지고 이번 주말 다행히 대구 FC 경기가 없지만 다른 팀들은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서울 이랜드랑 이 지금 프로그램 이 팀의 그 메인 스폰서가 같아요. 그 옷 후원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좀 흔쾌히 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팀들은 자칫 경기는 어쨌든 변수가 많고 또 부상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 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상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각 팀마다 어쩔 수 없이 선수를 보낸 상황. 근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문제가 연맹이 이걸 너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오히려 좀 말려야 될 것 같은 입장인데. 예. 뭐 사실 K리그 챌린지 이제 강등되고 나서 느끼는 점이지만은 뭐 이를테면 신인왕 같은 것도 K리그 챌린지는 따로 없거든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퓨처스 선수들을 다 부문별 시상을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연맹에서 이렇게 좀 이브리그 챌린지를 홀대하다 보니까는 네. 어느 팀이라도 강등에 대해서 뭐 구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구단의 존립의 위기를 느낀다.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K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경기력, 체력적으로도 또 다른데 좀 소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군요. 예, 하여튼 좀 연맹 차원에서 이러한 처사들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리그에 대한 좀 소중함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승격과 관계 없이도 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K리그 챌린지를 처음 만든 거는 AFC에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권을 제한한다라는 그 이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제 승강제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건데 네. 이브 리그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 같은 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경남 같은 경우도 강등된 이후 팀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고요. 뭐 대구 FC도 2년 전 강등됐을 때 뭐 팀이 많은 내용을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1부에서 2부로 떨어진 팀이 그런 충격을 겪는 건 당연하지만 2부 리그 자체도 안정적이고 좀 더 그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강등된 팀들도 다시 희망을 갖고 승격을 노릴 수 있고 또 2부 리그에서도 건전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억울해서라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뭐 따져보면은 지금 대구 FC 같은 경우 상황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선두권에 있고 물론 이제 4위 안에만 들어도 희망이 있지만 1위라면 또 자동 승격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모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는 가야겠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2부 리그도 이제 우리 축구의 양대 축이니까는 좀 더 연맹이나 주변에서 디테일하고 세심한 그런 배려와 또 그 도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축구 팬들이 A매치에만 열광을 하고 K리그라든지 특히 이제 챌린지 리그 같은 2부 리그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를 하는 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팬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연맹에서는 2부 리그의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갈고 닦고 그래서 또 일부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줘서 국제적인 무대에 나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2부 리그라고 하지만 대구 FC에서도 이제 수비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신인 선수 가만솔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차출이 돼서 오늘도 호주와의 평가전을 뛰었는데요. 물론 오늘은 선발 출전 안 했지만 이제 대표팀에 발탁이 된 상황이고요. 좋은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리그다 보면 우리 축구의 미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건 기자도 아무쪼록 남은 대구 FC의 경기들 안방에서도 좀 편히 볼 수 있게 두 분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달에도 우승 소식 들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우승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